안녕하십니까. 저는 가정의학과 분야에서 지난 30년 넘게 환자분들의 건강과 활력을 연구해온 의학 박사 박선영입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이 방법 하나만 제대로 배우신다면 여러분이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그 활력과 자신감을 되찾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혹시 요즘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몸이 천근만은 무겁고 예전만큼 힘이 나지 않으며 자신감도 함께 줄어들었다고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만 생각하고 체념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저는 지난 30년 넘게 수많은 남성 환자분들을 진료해 왔습니다. 그분들은 모두 같은 고민을 안고 제 앞에 앉으셨고, 저는 그분들과 함께 그 근본적인 해답을 찾아왔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이셨던 68살의 김성준 가명 씨도 저와 처음 만났을 때는 삶의 의욕을 잃고 많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에서 제가 알려드리는 이 방법을 꾸준히 실행하시고 난 뒤에는 아침이 달라졌다고, 부부 관계도 훨씬 좋아졌다고 제게 직접 감사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이처럼 효과가 있다는 것은 제가 제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과 직접 경험하고 확인한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방법은 비싼 약이나 고통스러운 시술이 아닌 우리가 일상에서 매일 쉽게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습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분명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부탁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무료로 운영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과 활력에 꼭 필요한 진짜 정보를 제가 계속해서 전해드릴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지금 한번 눌러주시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너무나 무겁고 예전처럼 활력이 전혀 느껴지지 않아서 스스로도 깜짝 놀라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 이제 나도 늙었구나. 나이가 들면 원래 그런 거지. 라고 대충 생각하고 넘기셨나요?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단순히 나이 탓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저도 처음 이 진실을 의학적으로 깨달았을 때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보통은 나이 들면 기력이 쇠하는 것이 당연하지 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여러분의 몸속 혈관 건강이 뿌리부터 무너지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을 하나의 거대한 도시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심장은 도시 전체에 전기를 공급하는 발전소이고 혈관은 그 전기를 실어 나르는 도로입니다. 도로가 깨끗하고 4차선, 8차선으로 넓게 뻥 뚫려 있으면 차들이 힘차게 잘 달리듯이 혈관이 건강하면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면서 온몸 구석구석에 산소와 에너지를 공급해 줍니다. 그런데 잘못된 습관이나 스트레스, 나이가 쌓이면서 이 혈관이라는 도로가 좁아지고 막히고 굳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차가 막히듯이 혈액도 원활히 흐르지 못하게 됩니다. 발전소인 심장은 더 세게 펌프질을 해야 하니 무리가 가고 전기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는 도시, 우리 몸은 당연히 기능이 떨어지고 몸이 무거우며 활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특히 이 혈관 문제가 가장 먼저 신호로 나타나는 곳은 우리 남성분들이 가장 민감하게 느끼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민망한 정력의 문제로만 치부하지만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혈관이 보내는 첫 번째 경고등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자동차 계기판에 빨간 불, 엔진, 경고등이 들어오면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무시하지 않으시잖아요. 우리 몸도 똑같은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신호를 무시하면 단순한 피곤함이나 자신감 하락을 넘어서 몇 년 뒤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정말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부끄럽고 속상한 마음에 이 사실을 숨기고 혼자 지내십니다. 괜찮아, 그저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야 하면서 혼자 속으로만 끙끙 걱정하시는 거죠. 하지만 저는 30년 넘게 진료실에서 수없이 보았습니다. 예전에는 그토록 당당하고 활발하셨던 분들이 점점 자신감을 잃고 아내와의 관계도 멀어지고 결국 스스로 작아지는 것을 느낀다고 고백하시는 모습을요. 이것은 결코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제때 잡아야 남은 인생을 건강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자동차가 달리다가 엔진 경고등이 들어오면 그냥 무시하고 계속 운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바로 정비소에 가서 고치시겠습니까? 당연히 후자를 선택하시겠죠. 그런데 왜 내 몸에서 보내는 소중한 신호는 그토록 쉽게 외면하시는 것입니까? 제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느낀 것은 대부분의 남성분들이 문제를 정확히 인지하고 인정하는 순간 이미 절반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부끄럽다고 숨기고 그냥 나이 탓으로 넘기면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이것은 나의 혈관 건강의 신호구나 하고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릴 방법은 바로 이 해답에 관한 것입니다. 단순히 일시적으로 힘을 주는 방법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몸의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활력을 스스로 회복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30년 동안 수천 명, 수만 명의 환자분들과 함께 하면서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남성분들이 활력을 잃고 괴로워하지만 올바른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면 다시 예전처럼 당당하게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요. 이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냥 나이 들어서 그렇다 하고 무시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내 몸의 신호를 받아들이고 변화를 시작할 것인지 말입니다. 제가 약속드릴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방법을 제대로 실천하신다면 분명히 달라진 내일을 맞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런 고민을 털어놓으셨어요. 원장님, 정말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힘도 다 빠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도 가볍지가 않고 자신감도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겠죠. 이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저는 항상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생님, 단순히 나이 탓만은 아닙니다. 저는 30년 넘게 수많은 남성 환자분들을 진료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확실히 깨달은 것은 발기부전이나 활력 저하라는 현상은 단순히 정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것이 바로 혈관 건강의 문제였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그냥 지나치면 단순히 부끄럽고 속상한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결국 몇 년 뒤 여러분의 심장과 뇌혈관까지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자주 드리는 비유가 있습니다. 발길을 정원 호스의 물줄기와 비교해 보자고요. 젊었을 때는 호스가 새 것이라서 아주 부드럽고 탄력이 있었어요. 수도꼭지를 조금만 틀어도 물이 아주 힘차게
쏟아져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잘못된 생활, 습관이 수십 년간 쌓이면 호스 안쪽의 기름때와 녹이 끼고 점점 안이 좁아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죽상, 동맥경화입니다. 그리고 호스 자체가 딱딱하게 굳어 탄력을 잃어버리면 그게 바로 혈관 노화가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다 수도꼭지를 돌리는 힘, 즉 심장, 펌프의 힘이 약해지면 물이 제대로 나올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발기부전의 진짜 원인이었습니다. 단순히 힘이 약해진 게 아니라 혈관이 막히고 굳어지고 약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무서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성기로 가는 혈관은 우리 몸에서 가장 가늘고 예민한 혈관 중 하나였습니다. 지름이 고작 1mm에서 2mm에 불과했어요. 여러분의 심장으로 가는 관상동맥은 3mm에서 4mm, 뇌로 가는 혈관은 5mm에서 7mm 정도인데 말이죠. 그러니까 가장 좁은, 길이 가장 먼저 막히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이치였습니다. 즉, 발기부전은 단순히 남성 기능 저하가 아니라 앞으로 3년에서 5년 안에 당신의 심장이나 뇌혈관이 막힐 수 있다는 무섭고도 정확한 경고등이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환자분들께 항상 목이 아프도록 강조해서 말씀드려 왔습니다. 선생님, 지금은 그저 힘이 안 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선생님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으시고 잠시 좋아지는 것을 보고 안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건 마치 막힌 호스에 억지로 강한 압력을 가해서 잠깐 물을 뿜어내는 것과 같았어요. 당장은 시원하게 보일 수 있지만 결국 낡고 막힌 호스는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어딘가 터져 버리게 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의 심장에서 터지면 심근경색, 뇌에서 터지면 뇌졸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해야 할 일은 단순히 압력을 높이는 약을 먹는 게 아닙니다. 막힌 호스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굳은 호스를 다시 부드럽게 만들고 펌프 자체를 튼튼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바로 근본적인 정비부터 시작해야 했었습니다. 여기서와 많은 분들이 처음엔 의심의 눈빛을 보내셨어요. 원장님 또 뜬구름 잡는 얘기 하시는 거 아닌가요? 이런 표정을 지으셨죠. 하지만 저는 웃으며 말씀드렸습니다. 아닙니다. 분명히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약국이 아니라 선생님 댁, 부엌 안에 있습니다. 그 해답은 바로 식초와 생강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놀라셨죠.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는 수천 년 동안 인류가 사용해 온 가장 오래된 천연 약재였고 최근에는 의학적으로도 그 효과가 명확히 입증됐기 때문이에요. 먼저 식초는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식초의 시큼한 맛을 내는 유기산과 아세트산 성분이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고 혈액, 속, 노폐물과 기름때를 깨끗하게 씻어냈어요. 마치 녹슨 수도관에 강력한 세제를 부어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딱딱하게 굳은 혈관, 벽도 다시 유연하게 만들어서 혈액이 잘 흐르도록 도와줬습니다. 하지만 청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호스를 청소했다면 이제는 물줄기를 힘차게 내보낼 강력한 펌프가 필요했습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생강이었습니다. 생강에 들어 있는 진저롤과 쇼가올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혈관을 강력하게 확장시키고 혈액 순환을 폭발적으로 촉진시켰습니다. 게다가 몸의 천을 올려주고 남성 호르몬 분비를 도와 몸 전체의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한 국제 학회에서 독일의 저명한 슈미트 박사님께 들었을 때 정말 놀랐습니다. 박사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박 원장, 우리는 혈관 건강을 위해 수많은 약을 개발했지만 식초와 생강의 조합처럼 자연스럽고 완벽한 결과를 낸 것은 없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나면 혈관, 내피세포에서 산화질소 네트릭 억사이드 분비가 평소보다 3배 이상 증가한다는 놀라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수천 년 전 의학의 아버지라 불린 히포크라테스가 말했던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약으로도 고칠 수 없다는 그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요.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께 말씀드리는 건 아주 단순합니다. 비싼 약 필요 없습니다. 정체 모를 보약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집에 있는 식초와 생강만 제대로 챙겨 드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언제, 어떻게, 얼마나 먹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그냥 무작정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니었습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성급하게 시도하다가 속이 쓰리거나 오히려 부작용을 겪으셨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강조했습니다. 제 방법을 그대로 지키셔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황금 법칙만 지키면 약도 필요 없고 수술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꾸준히 올바르게 실천하면 됩니다. 이제 여러분도 아셨죠? 발기부전은 단순히 남성 기능이 떨어지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마지막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이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제대로 실천한다면 분명히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이 이 방법을 통해 자신의 삶을 바꾸셨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건강만 되찾은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감, 행복, 그리고 사랑까지 다시 찾아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진료실에서 실제로 있었던 어느 환자분의 경험입니다.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이름과 세부, 내용은 조금 바꿨지만 그분이 겪었던 고통과 기적 같은 변화는 모두 사실입니다.
그분은 67살의 김성재 가명씨였습니다. 평생을 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시며 교감, 선생님으로 명예롭게 퇴임하신 분이었습니다. 엄격하고 성실한 모습으로 제자들과 동료, 교사들에게 존경을 받았고 아내분 역시 같은 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시며 부부가 늘 함께 존경을 받는 모습이었어요. 은퇴 후에는 그동안 미뤄뒀던 여행을 다니며 풍경을 스케치하는 개 두 분의 오랜 꿈이었습니다. 실제로 서재에는 본인이 직접 그린 그림들이 걸려 있었고 그걸 아주 자랑스러워 하셨지요. 하지만 은퇴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분의 삶이 삐걱거리기 시작했어요. 처음 진료실에 들어오셨을 때 김성재 씨는 아내분의 눈을 똑바로 마주치지도 못했어요. 대신 아내분이 먼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원장님 이 사람이 은퇴하고 나서부터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늘 먼저 일어나서 아침 준비까지 하던 사람이었는데 요즘은 제가 깨워야 겨우 일어나요. 좋아하던 그림도 그리지 않고 친구들 연락도 다 피하고 손주가 놀아 달라고 해도 피곤하다면서 눈도 못 뜨고 누워 있어요. 예전 같지 않아서 너무 속상해요. 아내분의 목소리에는 원망보다는 깊은 슬픔과 안타까움이 담겨 있었어요. 정작 본인인 김성재 씨는 고개를 숙이고 아내 손등만 만지작거리며 아무 말도 못 하셨어요. 그 모습에서 평생 수백 명의 학생들 앞에서 당당했던 선생님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잠시 후 아내분께 양해를 구하고 김성재 씨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참 침묵하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을 때 그의 목소리는 마치 분필 가루처럼 메마르고 거칠었어요. 원장님, 제 인생의 칠판이 다 지워져 버린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쓸 수가 없어요. 마음은 여전히 청춘인데 몸이 따라주질 않아요. 아내에게 너무 미안하고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합니다. 그는 이미 여러 가지 약도 써보고 비싼 남성 클리닉도 다녀봤다고 했어요. 하지만 의사들은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는 말만 반복했고 약은 그저 잠깐뿐 곧 효과가 사라졌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남은 인생을 그냥 이렇게 공허하게 보내야 하는 건가 하는 절망에 빠져 있었어요. 저는 그의 눈빛에서 깊은 좌절감을 읽을 수 있었어요. 그는 평생 교과서처럼 모범적인 삶을 살아왔지만 이제는 자기 몸 하나도 다스리지 못하는 늙은이가 된 것 같다고 느끼며 힘들어했어요. 저는 그의 앞이 놓인 약 봉투들을 보면서 조용히 말씀드렸어요. 선생님, 지금까지 드셨던 약들은 마치 낡은 수도관의 임시로 테이프만 감아놓은 계어랑 같습니다. 잠시 막힌 게 안 보일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녹슨 관을 바꾸지 않으면 언젠가는 크게 터져 버려요. 우리는 지금 테이프를 붙일 게 아니라 수도관 자체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튼튼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방법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김성재 씨는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제 얼굴을 바라보며 묻듯이 계셨어요.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이어 말했어요. 방법이 있습니다. 아주 강력하고 확실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 해답은 약국이 아니라 선생님 댁 부엌에 있습니다. 그 순간 그는 믿기 어렵다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아마 속으로는 이 의사도 다른 사람들처럼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는구나 하고 생각하셨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는 미소를 지으며 차분하게 설명드렸어요. 못 믿으시겠지요. 하지만 우리 몸은 우리가 먹는 것으로 만들어져요. 수천 년 전 의학의 아버지라 불린 히포크라테스도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약으로도 고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굳게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생님께 제가 드릴 처방은 약이 아닙니다. 바로 식초와 생강입니다. 저는 종이에 식초, 생강이라고 적어 건네드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오늘부터 딱 한 달만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을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만약 한 달 뒤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땐 제 진단이 틀린 겁니다. 하지만 제 말이 맞다면 선생님의 아침은 아니, 인생 전체가 달라질 겁니다. 저는 이 약속에 제 의사로서의 명예를 겁니다. 김성재 씨는 여전히 믿기 힘들어 하셨지만 그 말을 듣는 아내분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저는 그 두 분께 희망을 전해 드리고 싶었어요. 그날 진료실을 나서는 김성재 씨의 발걸음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그분의 마음속에는 아주 작은 희망의 씨앗 하나가 심어졌다는 걸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도 혹시 깊이 공감하시나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으로는 누구에게도 말 못할 고민과 상실감 때문에 힘드셨던 적 없으세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건 결코 개인의 잘못이 아니에요. 단순히 약으로만 해결할 수도 없는 문제였어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했어요.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이 바로 식초와 생강이라는 너무도 평범하지만 강력한 조합이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환자분들에게 이 방법을 알려드렸고 많은 분들이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었어요. 김성재 씨도 그중 한 분이었어요. 이제 여러분의 차례예요. 단순히 듣고 지나치지 마시고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을 꼭 실천해 보셨으면 해요. 그것이 다시 활력을 되찾는 가장 확실한 첫걸음이 될 거예요. 제가 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있어요. 원장님, 그냥 힘이 약해져서 그런 거 아닌가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었어요. 발기부전은 단순히 정력의 문제가 아니라 혈관 건강의 문제였어요. 이걸 좀 더 쉽게 이해하시도록 제가 자주 드리는 비유를 말씀드릴게요. 정원의 호스를 떠올려 보세요. 젊었을 때는 호스가 아주 부드럽고 탄력이 있어서 수도꼭지를 조금만 열어도 물이 시원하게 뿜어져 나왔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고 잘못된 생활 습관이 쌓이면 호스 안쪽에 기름때와 녹이 끼고 안이 좁아지면서 물이 잘 나오지 않게 돼요.
이게 바로 동맥경화예요. 여기에다 호스 자체가 굳어 버리면 탄력을 잃게 되고 그게 바로 혈관 노화예요. 심장이 약해지면 펌프질도 힘을 잃어 수도꼭지를 돌려도 물줄기가 시원하게 나오지 않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발기부전이 생기는 거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이 있었어요. 성기로 가는 혈관은 우리 몸에 있는 혈관 중에서도 가장 가늘고 예민한 혈관이에요. 지름이 겨우 1mm에서 2mm밖에 되지 않아요. 반면에 심장으로 가는 관상동맥은 3mm에서 4mm, 뇌로 가는 혈관은 5mm에서 7mm 정도예요. 그러니까 가장 좁은 길이 먼저 막히는 건 당연한 이치였어요. 견말은 곧 발기부전이 단순히 성적인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3년에서 5년 안에 심장이나 뇌혈관이 막힐 수 있다는 경고 신호라는 뜻이었어요. 저는 이걸 환자분들에게 항상 강조했어요. 선생님, 이건 단순한 남성 기능 문제가 아니고 몸이 보내는 마지막 신호예요.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은 약을 드시고 잠시 좋아지는 걸 보고 안심하셨어요. 그런데 그건 마치 막힌 호스에 억지로 압력을 가해서 잠깐 물을 뿜어내는 것과 같았어요. 당장은 시원하게 보일 수 있지만 결국 낡고 막힌 호스는 터져 버리고 말아요. 그게 바로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큰 병으로 이어지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히 압력을 높이는 게 아니라 호스 안쪽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굳은 호스를 다시 부드럽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근본적인 정비부터 시작해야만 진짜 해결이 가능했어요.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과 마주 앉아 이런 설명을 드릴 때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믿기 어려워 하셨어요. 설마 식초나 생강 같은 걸로 해결이 돼요 하고 의심하셨죠. 하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답은 약국이 아니라 바로 선생님 부엌에 있어요. 처음에는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으셨지만 제가 이어서 설명을 드리면 점점 표정이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이건 단순한 민간 요법이 아니고 의학적으로도 근거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식초는 혈관을 청소하는 세척 역할을 했어요. 시큼한 맛을 내는 아세트산과 유기산 성분이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서 혈액 속 노폐물과 찌꺼기를 깨끗하게 씻어냈어요. 그리고 딱딱해진 혈관 벽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혈액이 잘 흐르도록 도와줬어요. 마치 녹슨 수도관에 세제를 붓고 깨끗이 청소하는 것과 같았어요. 하지만 청소만 하에서는 부족했어요. 좁아진 혈관을 넓히고 수압을 높여 줄 무언가가 필요했어요.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생강이었어요. 생강 속에 진저롤과 쇼가올 성분은 강력하게 혈관을 확장시켰고 혈액이 시원하게 흐르도록 도와줬어요. 게다가 천을 올려서 혈액 순환을 더
가속화시키고 남성, 호르몬, 분비까지 자극했어요. 그야말로 활력을 끌어올려 주는 불쏘시개 같은 역할을 했어요. 저는 이 두 가지의 효과를 설명할 때마다 학회에서 만났던 독일의 슈미트 박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떠올라요. 우리는 수많은 약을 개발했지만 식초와 생강처럼 자연이 만든 완벽한 조합을 찾은 적은 없습니다. 두 가지가 만나면 혈관, 내피세포에서 산화질소, 분비가 평소보다 3배나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확신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식초와 생강의 조합은 단순한 옛날 민간요법이 아니었어요. 수천 년 전부터 내려온 지혜였고 오늘날 의학적으로도 과학적인 근거가 분명히 있었어요. 제가 오늘 강조드리고 싶은 건 이 방법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이라는 거예요. 약도 필요 없고 거창한 수술도 필요 없어요. 단지 집에 있는 두 가지 재료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삶이 바뀔 수 있었어요. 물론 여기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 있었어요. 그냥 막연히 많이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었어요. 반드시 제가 알려드리는 황금 섭취법을 지켜야 했어요. 그래야만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었어요. 여기까지 들으시니까 조금 놀라셨을 거예요. 하지만 앞으로 제가 더 자세히 알려드릴 거예요. 이 언제, 어떻게, 얼마나 드셔야 하는지, 그리고 꼭 주의해야 할 점까지 낱낱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절대 다른 데로 가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이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식이 될 수 있어요. 제가 김성재 씨에게 식초와 생강을 말씀드렸을 때 그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어요. 원장님, 이게 정말 다인가요? 이렇게 흔한 걸로 제가 다시 좋아질 수 있을까요? 그렇게 의심하듯 말씀하시길래 저는 분명히 대답했어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어떻게 사용하느냐예요. 똑같은 재료라도 방법에 따라 효과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일을 닦는 습관을 떠올려 보시면 돼요. 하루에 한 번 닦거나 며칠에 한 번 닦으면 결국 이가 상하게 돼요. 하지만 매일 아침, 저녁으로 꾸준히 닦으면 평생 건강한 치아를 유지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식초와 생강도 아무 때나 대충 드시는 게 아니라 정해진 방법을 매일 꾸준히 지켜야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황금 루틴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단순하지만 올바르게 따라야만 몸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이에요. 먼저 재료를 고르는 법부터 말씀드릴게요. 여기서부터 잘못 선택하면 효과가 크게 떨어져요. 식초는 반드시 사과 식초를 사용해야 해요. 그냥 일반 양조 식초는 안 돼요. 사과를 통째로 발효시켜 만든 사과 식초에는 우리 몸에 좋은 효소와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요. 단순히
10만만 내는 게 아니라 몸을 회복시키는 힘이 들어 있죠. 생강은 꼭 신선한 생강을 사용해야 해요. 가루나 말린 생강은 효과가 반감돼요. 잘라서 바로 맡아봤을 때 톡 쏘는 향이 확 올라오는 생강이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야 혈관을 확실히 열어주고 몸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어요. 이제 본격적인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기원, 아침 공복에 마시는 기엇이에요. 자, 방법은 이렇습니다. 첫째, 미지근한 물 한 컵을 준비하세요. 너무 뜨겁거나 차가운 기온 안 돼요. 둘째, 그 물에 사과, 식초를 한 스푼, 대략 15ml 정도 내어으세요. 셋째, 그리고 신선한 생강을 강판에 갈아 즙을 내고 그 즙을 딱 한 방울만 떨어뜨리세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절대 욕심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생강은 아주 강력한 약재라서 한 방울이면 충분해요. 실제로 어떤 환자분은 빨리 효과를 보고 싶다며 생강즙을 숟가락으로 퍼넣었다가 속이 심하게 뒤집혀 응급실에 실려가셨어요. 그러니 꼭 기억하세요. 생강은 한 방울만 그것으로 충분해요. 왜 하필 아침 공복이어야 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이유는 단순해요. 위가 비어 있어야 식초와 생강의 성분이 다른 음식에 방해받지 않고 바로 혈관에 흡수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마치 아침 일찍 도로에 청소차가 들어가 막힌 길을 뚫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지켜야 할 철칙이 있어요. 제가 늘 강조하는 세 가지 원칙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절대 원액으로 드시면 안 돼요. 식초를 원액으로 마시면 식도와 위벽이 심하게 손상될 수 있어요. 반드시 물에 희석해서 드셔야 해요. 둘째, 당뇨약을 드시는 분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셔야 해요. 식초와 생강 모두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약과 함께 드시면 혈당이 지나치게 떨어져 저혈당, 쇼크가 올 수 있어요. 셋째,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을 드시는 분도 조심해야 해요. 생강은 피가 엉기는 걸 막는 작용이 있어서 아스피린이나 와파린 같은 약과 함께 드시면 출혈 위험이 커질 수 있어요. 이세 가지는 반드시 지켜주셔야 해요. 제가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려도 잘못된 방식으로 실천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럼 이 황금 루틴을 시작하면 언제쯤 효과를 느낄 수 있을까요? 제가 진료실에서 본 환자분들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첫 일주일은 큰 변화가 없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2주 정도 지나면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하셨고 3주 정도 지나면 확실히 활력이 달라졌다고 고백하셨어요. 김성재 씨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하지만 아내분이 옆에서 계속 챙겨 주시면서 매일 아침 잊지 않고 루틴을 지켰어요. 2주가 지나자 그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이 가벼워졌다고 했어요. 3주가 되자 예전에는
생각도 못 했던 활력이 돌아왔다고 했어요. 그리고 한 달 뒤 진료실에 오셨을 때는 표정부터 달라져 있었어요. 어깨가 펴져 있었고 눈빛은 다시 살아났어요. 이렇게 꾸준히 따라하면 왜 효과가 있을까요? 과학적으로도 설명이 가능했어요. 사과 식초의 아세트산은 혈액 속 지방을 줄이고 혈당을 안정시키며 대사를 활발하게 해줘요. 생강의 진저롤과 쇼가울은 혈관을 넓히고 혈류를 개선하며 천을 올려서 순환을 촉진해요. 두 가지가 함께 작용하면 혈관 내 산화질소 분비가 3배 이상 늘어나 혈관이 확실히 열리게 돼요. 이건 결코 민간요법이 아니라 의학적으로 입증된 효과였어요. 여러분, 이제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어요. 단순히 듣고 좋은 정보네 하고 넘어가시건가요? 아니면 내일 아침부터 직접 실천해서 변화를 경험하실 건가요? 제가 말씀드린 건 결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따뜻한 물 한 컵에 사과, 식초 한 스푼, 생강즙 한 방울. 이것만 지켜도 몸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이건 단순한 습관 같아 보여도 사실은 여러분의 혈관을 살리고 인생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루틴이에요. 김성재 씨처럼 삶의 활력을 되찾고 아내와의 관계까지 회복하는 기적을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김성재 씨가 한 달 만에 다시 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던 그 순간을 지금도 잊지 못했어요. 처음 오셨을 때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 서 있었거든요. 그전에는 어깨가 축 처지고 눈빛은 텅 비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어깨가 까지 펴져 있었고 얼굴에는 혈색이 돌았어요. 무엇보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밝기가 느껴졌고 자신감이 가득했어요. 진료실 문을 열자마자 그는 제 손을 덥석 잡으면서 말했어요. 원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침이 달라졌어요. 마음이 훨씬 가볍고 아내가 제 얼굴이 예전보다 젊어졌다고 해요. 무엇보다도 제가 살아 있다는 걸 다시 느끼고 있습니다. 옆에 있던 아내분도 웃음을 감추지 못했어요. 예전에는 눈물로 호소하셨는데 이번에는 기쁨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원장님 이 사람이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어제는 제 얼굴을 스케치해 주면서 우리 여행 떠나자라고 말했을 때 얼마나 놀라고 감동했는지 몰라요. 부부 사이에 다시 따뜻한 온기가 흐르고 있었어요. 잃어버렸던 시간이 돌아온 것 같았어요. 김성재 씨는 그 과정을 자세히 들려주셨어요. 처음 일주일은 별다른 느낌이 없어서 실망했어요. 하지만 아내가 옆에서 계속 챙겨줘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2주쯤 지나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게 훨씬 가벼워졌어요. 3주쯤 되니 산책도 예전보다 오래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한 달이 되니 몸뿐 아니라 마음까지 달라졌습니다. 그는 눈시울이 붉어지면서도 담담하게 말씀하셨어요. 원장님, 제 자신이 돌아온 것 같습니다. 이 변화는 김성재 씨 한 분에게만 일어난 게 아니었어요. 제가 알려
드린 황금, 루틴을 그대로 실천한 많은 분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셨어요. 어떤 분은 72세에 은퇴한 군인이었어요.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2주가 지나자 제 몸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혈압도 내려가고 숨 쉬기가 편해졌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다른 환자분은 60세 회사원이었는데 늘 하루 종일 피곤해서 커피 없이는 버티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황금 루틴을 시작한 뒤에는 커피 없이도 하루 종일 힘이 납니다. 집중력도 올라가고 퇴근길에도 기운이 남아 있어요.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한 환자분은 부끄러운 듯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원장님 아내와의 관계가 다시 좋아졌습니다. 아내가 고맙다고 웃는데 그 웃음을 다시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변화들이 단순히 신체적인 개선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몸이 좋아지면 마음도 바뀌고 부부 사이의 관계도 회복됐어요. 그 결과 가족 전체가 행복해졌어요. 많은 아내분들이 저에게 눈물로 고백하셨어요. 예전에는 남편이 제 곁에 있지만 마음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눈빛만 봐도 예전 그 사람이 돌아온 기열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걸 회복의 파도라고 부르고 싶어요. 한 사람의 건강이 나아지면 그 영향은 배우자, 자녀, 손주까지 이어졌어요. 집안 분위기 자체가 달라졌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이 모든 건 단순히 식초와 생강이라는 재료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중요한 건 꾸준히 지키려는 마음과 스스로 다시 좋아질 수 있다는 믿음이었어요. 저는 환자분들께 늘 말씀드렸어요. 이 방법은 기적이 아닙니다. 하지만 꾸준히 하면 기적 같은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몸의 혈관이 깨끗해지고 혈류가 원활해지면 당연히 심장과 뇌까지 건강해져요. 활력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과학적으로도 실제 사례로도 충분히 입증된 사실이었어요.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속으로 깊이 공감이 되시나요? 나도 요즘 예전 같지 않다 하고 느끼셨다면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예요. 김성재 씨와 다른 환자분들도 처음엔 모두 의심했어요. 하지만 용기 내서 실천했고 결과는 분명히 달라졌어요. 저는 이런 환자분들의 변화를 볼 때마다 정말 가슴이 뭉클해요. 왜냐하면 단순히 건강만 되찾는 게 아니라 삶 전체가 바뀌는 걸 직접 보기 때문이에요. 아내의 눈빛이 달라지고 아이들의 웃음이 커지고 손주들이 할아버지를 더 좋아하게 돼요. 이건 약으로 얻을 수도 없는 변화였어요. 삶의 질이 달라지는 진짜 경험이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특별한 능력이나 비싼 보약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저 따뜻한 물 한 컵, 사과, 식초 한 스푼, 생강즙 한 방울이면 돼요. 매일 아침 꾸준히 지켜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김성재 씨처럼 그리고 수많은 환자분들처럼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제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결심하는 거예요. 내일부터 해야지가 아니라 바로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겠다라는 용기 있는 선택이에요. 제가 환자분들과 함께한 시간 동안 가장 크게 느낀 건강을 되찾는 게 단순히 몸만 좋아지는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었어요. 몸이 달라지면 마음도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면 관계도 달라졌어요. 그리고 그 변화는 가족 전체에 퍼져 나갔어요. 저는 그걸 건강의 파도라고 불렀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원장님, 아침에 다시 힘이 생기니 하루가 달라졌어요. 회사에서도 자신감이 생기고 동료들 앞에서도 당당해졌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전에는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내가 다시 웃어주고 저도 덩달아 행복해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가 단순히 남성 기능만 좋아져서 생긴 게 아니었어요. 혈관이 건강해지고 몸의 활력이 돌아오니 자신감이 되살아났고 그 자신감이 부부 관계와 일상 전체를 바꿔 놓았던 거예요. 저는 늘 강조했어요. 발기부전은 단순히 남성의 문제가 아니라 혈관이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지금 이 신호를 무시하면 몇 년 뒤에는 심장이나 뇌혈관이 막힐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 말을 듣고 두려워하면서도 동시에 희망을 가지셨어요. 왜냐하면 단순한 루틴으로 그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실례로 식초와 생강의 조합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데 강력한 역할을 했어요. 혈관을 깨끗하게 정소해 주고 혈액이 원활히 흐르도록 도와줬어요. 그 결과 심장과 뇌까지 보호하는 든든한 방패가 된 거예요. 한 환자분은 당뇨 때문에 늘 고민이셨는데 황금 루틴을 실천하면서 혈당이 안정되고 체중까지 줄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원장님, 이제는 예전처럼 피곤하지 않고 점심 먹고도 졸음이 오지 않습니다. 제 몸이 달라진 게 느껴져요. 또 다른 분은 늘 면역력이 약해서 감기에 자주 걸렸었는데 루틴을 시작한 뒤에는 감기에 거의 걸리지 않았다고 했어요. 몸이 스스로 강해진 느낌이에요. 작은 변화가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 줄 몰랐습니다. 이처럼 식초와 생강은 단순히 활력만 되찾는 게 아니라 혈당 조절, 체중 관리, 면역 강화까지 동시에 도와줬어요. 그러니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도 충분히 근거가 있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저는 환자분들이 변화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뿌듯했어요. 왜냐하면 그 변화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행복을 나눠줬기 때문이에요. 아내는 남편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웃음을 찾았고, 자녀들은 부모님의 건강을 보며 안심했어요. 손주들은 할아버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건강 하나가 온 가족을 바꿔 놓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건
단순히 나만을 위한 습관이 아닙니다. 내 가족을 위한 선택이고 내 주변 사람들을 위한 선물이에요. 여러분이 매일 아침 사과, 식초와 생강 한 방구를 지켜내는 그 순간 여러분의 몸은 물론 가족의 미래도 지켜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늘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약은 돈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건강은 여러분의 작은 실천과 꾸준한 습관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습관이 모여 결국은 큰 변화를 만들어요. 여러분의 몸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관계가 달라지면 결국 인생 전체가 달라져요. 이제 여러분 차례예요. 내일 아침 부엌에서 사과 식초 한 병을 꺼내고 생강을 손에 쥐어 주세요. 그리고 따뜻한 물에 타서 한 잔 마셔 보세요. 그 작은 선택이 여러분의 삶을 얼마나 크게 바꿀 수 있는지 직접 느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를 따라오셨다면 이제는 아실 거예요. 건강을 되찾는 건 멀리 있는 게 아니었어요. 단순하지만 꾸준한 실천이 해답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정말 강조드리고 싶은 건 아는 것과 행동하는 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제 진료실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원장님, 내일부터 시작할게요. 이번 주만 지나고 나면 꼭 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그분들 대부분은 결국 시작하지 못했어요. 내일은 또 다른 내일로 미뤄지고 한 달이 지나고 어느 순간 몇 년이 흘러 버렸어요. 그러다 결국 아내분 혼자 찾아와서 눈물로 말씀하셨죠. 원장님, 너무 늦어 버렸어요. 여러분, 기다림은 독이에요. 건강은 내일로 미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혈관은 오늘도 조금씩 굳어가고 몸은 하루하루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시간을 붙잡아둘 수 없다면 우리는 지금 행동해야 해요. 이제 반대로 상상해 보세요. 내일 아침 부엌에 나가 따뜻한 물 한 컵을 준비해요. 사과 식초 한 스푼, 그리고 생강즙 한 방울, 딱 그것만 넣고 마셔요. 그렇게 단순한 습관 하나가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어요. 처음엔 별 느낌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1주일, 2주일, 3주일이 지나면 분명히 달라진 자신을 보게 될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뜰 때 몸이 가벼워지고 하루가 힘차게 시작되고 아내의 눈빛이 달라지는 계절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 순간 여러분은 알게 될 거예요. 아, 내가 드디어 다시 살아나는구나. 저는 환자분들에게 늘 이렇게 물어봤어요. 당신은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지금처럼 지쳐 있는 모습으로 살 건가요? 아니면 활력을 되찾고 가족과 웃으며 살 건가요? 그 질문에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잠시 침묵하다가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원장님, 저는 다시 제 자신을 되찾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이 시작을 만들었어요. 그 결심 하나가 부부 관계를 바꾸고 가족의 분위기를 바꾸고 결국 인생을 바꾸는 힘이 되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이건 의학적으로도 입증된 방법이에요. 혈관을 청소하고 혈류를 원활하게 하고 활력을 끌어올려 주는 습관이에요. 단순한 루틴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여러분의 미래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무기예요.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이건 단순히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내를 위한 선택이고 자녀와 손주를 위한 선물이기도 해요. 여러분이 건강을 되찾으면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어요. 웃을 수 있고 추억을 만들 수 있고 행복을 나눌 수 있어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정보를 여러분만 알고 계시지 마시고 주변 사람들과 나눠 주세요. 친구에게, 형제에게, 동료에게 알려주세요. 이겨 한번 해봐. 정말 삶이 달라질 거야. 여러분의 한 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살릴 수도 있어요. 저는 늘 이렇게 생각했어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건 단순한 버튼 클릭이 아닙니다. 이 정보를 더 많은 사람에게 전달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남긴 작은 행동이 수많은 가정에 희망을 전할 수 있어요. 이제 모든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어요. 여러분, 앞에는 두 갈래 길이 있어요. 첫 번째 길은 지금까지처럼 나중에 라고 말하며 시간을 흘려보내는 길이에요. 두 번째 길은 바로 내일 아침부터 사과, 식초와 생강 한 방울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길이에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용기 있게 두 번째 길을 선택하는 순간 여러분의 삶은 달라지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로 결심하세요. 내일 아침 부엌에서 따뜻한 물 한 잔을 준비하시고 그 안에 사과, 식초 한 스푼과 생강즙 한 방울을 떨어뜨리세요. 그리고 그 순간을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으로 만드세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의 작은 불씨가 되길 바랍니다. 그 불씨가 활활 타올라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되찾는 불꽃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의사 박선영이었습니다.